이 물건은 제가 볼 때는 공투해서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내가 한 2, 3억씩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필딩셀러입니다. 네. 김기현 차장님. 네, 차장됐습니다. 저번에 그래도 현금 20억 이하로 해서 네. 물건을 사는 것들은 많이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물건을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지금 4월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 1분기에 매각됐던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번 뭐 1분기는 뭐 재밌는 게 있나요? 재밌는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좀 소개해 볼만한 매물을 이제 금액대별로 네. 현금 10억과 20억과 이제 30억 정도로 매입 가능했던 매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은 물건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진짜 탐이 났던 매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첫 번째 매물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첫 번째 매물은 한남동 792-2 번지인데요. 토지 면적은 37평이고요. 연면적은 94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이고 2021년에 준공된 건물이 이제 매매가 58억 4천만 원, 평당가로는 1억 5,64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이 한남동에 있는 건데 건물 이름이 사라 한남이네요? 매도인과 관련된 이름이 더라고요. 그럼 이 건물이 평당 금액이 1억 5천이 넘는데 이게 좋은 매물인 건가요? 평당 1억 5천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지금 화면으로는 이제 건물가가 기입이 안 됐는데 건물가를 이제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한 20억 남짓 나오거든요. 20억 남긴 다음에 거의 평당 1억 정도에 매각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 도로에 역하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고 코너도 아니고 이게 왜 좋은 거죠? 위치가 이제 한남동으로 들어가는데 네. 가운데 한남대로가 있어가지고 6호선 한강진역은 길 건너편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바로 앞에 강남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6개나 지나가고요. 네. 이제 접근성 자체는 괜찮은 매물이고 이 지역은 아직 그 한남동 카페거리와 같은 상권이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기존 주택가에서 이제 신축 빌딩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오피스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신축 건물은 많이 없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많은 신흥 임차 선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권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공실도 없나요? 그럼 이 지역이? 주변 이제 임대 사례를 봤는데 신축 빌딩 같은 경우는 다 임대가 꽉꽉 차 있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 통임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별로 임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남쪽 한남동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북한남 지역 인근에 신축 빌딩의 평균 임대료가 평당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로 이제 임대료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강남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하층이 공실이긴 하지만 공실을 채웠을 때 수익률이 3.5%면은 수익률 좋은데요? 이제 그 매각 시 수익률은 지하 한 개층이 공실임에도 이제 수익률 3.5%로 매각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하까지 임차를 마칠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4.25%까지도 가능한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남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피스보다는 주택 위주 지역이고요.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이어서 이렇게 높은 임대료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앞에 도로가 4m 도로라 집가 상승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 도로벽이 넓지는 않아서 주택가다 보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첫 번째 얘기한 거 보니까 현금 10억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총 얼마가 드는 거죠? 이제 바로 지난달에 3월에 이제 매각된 사례여가지고 아직 정확한 실투 자금을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매매가 58억 4천만 원에서 거래 부대 비용을 포함한 매입 원가는 62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매입가 대비 한 70% 정도를 대출 받았다고 하고 기존 임차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요거를 만약 승계한다고 하면 한 18억 6천만 원 정도의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물건이 현금 10억이 아니라 20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요새 70% 80%도 나오겠는데 이거는 수익이 나오니까요? 이제 매입원가 62억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출 이자를 이제 4.2%
2%로 계산을 했을 때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달 순수이익이 207만 원이 가능했습니다. 207만 원 해봤자 뭐 한 60 몇 억 투자하신 분 치고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현 상태로는 네. 그렇지만 이제 지하층을 임대를 맞춘다면은 여기서 또 이제 임대 수익이 매달 3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돼가지고 한 매달 50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괜찮네요. 다달이 500씩 계속 하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재산세 내고 세금 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한 3, 4천 남겠네요. 그리고 뭐 투자 가치하고 올라갈 거고. 네, 추후에 지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제 만시를 채운 상태로 수익률 3.5%에 맞춰가지고 매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매도가는 이제 7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보유 기간 동안에 만시를 채워서 한 4.2% 정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이제 몇 년 뒤에는 한 12억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했던 매물이었습니다. 그럼 몇 년 뒤에 12억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지가 상승을 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상태로도 이제 3.5%지만 만시를 채웠을 때는 지금도 바로도 가능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만 한번 보실까요? 네, 두 번째 매물은 이제 현금 10억 정도로 매입 가능했던 매물입니다. 네, 매물 이름은 후추 스시였고요. 봉천동 1620-21 번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59평, 연면적은 145평,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규모이며 95년에 준공이 됐고 2023년에 이제 대수선 리모델링한 건물이 연수익률 3.5%에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35억 5천만 원이었고요. 평당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샤로스길에 있는 건물이네요. 네.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이 서울대 입구역 상권은 전형적인 대학교 상권이기도 하면서 주변에 오피스텔과 원룸이 많아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관공서 구청이 있어가지고 오피스 수요도 있고 주말에는 이제 관악산을 등산하는 이제 등산객까지 이루어져 있는 복합 상권입니다. 근데 여기가 서울대 상권이라고 부르나요? 역 이름은 서울대 입구역이 맞긴 한데 서울대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안 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유동인구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제가 여기 이 지역을 출근 시간에 매일 지나가던 네. 시기가 있었는데 네. 서울대 입구역에서 발 디딜 팀이 없습니다. 여기 네. 사람은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이 이제 신림동 쪽에 있는 거잖아요. 관악구라는 자체가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 대신 지하철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마다 사람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입구역이 사람 많은 걸 네. 알고 있고 거기서 또 뻗어나간 상권이 이제 샤로스길이라는 상권이잖아요. 네. 이제 해당 건물이 위치한 서울대 입구역 1번과 2번 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먹자 상권이 형성돼 있고 이제 이동인구가 많은 이제 대로변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원래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 쪽이 지금은 우측에 샤로스길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이 이제 여기는 다 상업지예요. 네. 그 높은 빌딩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상권이 뻗어나가기가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샤로스길 같은 경우 옛날에는 상당히 모텔들도 좀 있었지만 그렇게 여기가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었는데 이제 뭐 가로수길 뜨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물려고 좀 괜찮은 상가들이 하나 두 개 들어오다 보니까 샤로스길이라는 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샤로스길이 더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긴 해요. 근데 이 건물이 보면 수익률은 얼마 정도 나온 건물이었죠? 매입 당시 수익률은 이 건물의 지하 1층이 공실인 상태에서 수익률이 3.5%였고요. 지하층까지 맞춰준다면 4.2%의 수익률이 가능했던 건물입니다. 수익률은 괜찮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의 큰 장점은 뭐죠? 이 매물은 이제 앞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현금 10억대로 수익률 4%까지도 이제 가능한 매물이었는데요. 이 매물도 이제 저번 달인 3월에 거래가 돼가지고 아직 잔금하기 전이라 정확한 이제 매수인분의 실투자금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제 매매가 대비 70% 정도를 대출 받았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출 원금은 25억 정도로 거래 부대 비용을 포함한 매입 원가는 3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증금 1억 6천만 원 정도를 승계받게 되면 실투자금은 이제 11억 정도의 현금으로 이제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여기 앞에 도로가 6m 도로변에 있고 그 땅도 뭐 거의 한 60평 되고 연면적도 한 145평 정도 되니까 뭐 건물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봉촌동이라는 거 자체가 조금은 단점으로 작용하긴 하겠네요. 요 매물 같은 경우는 70% 대출 시 이제 현금이 11억 정도가 필요했고요. 네. 이제 80%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실투자금은 이제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액이면서 서울 2호선이면서 또 역세권에 대류변 이면 빌딩을 찾는다면 가장 적합한 매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전 건물주는 한 얼마 정도 이걸 사서 지금 매각을 하는 거죠? 해당 건물의 매도인께서 2022년에 28억에 건물을 매입을 하셔가지고요. 한 6억 정도 비용을 들이셔서 건물 전체 대수선 리모델링을 진행하셨고 건물 한 개층 이제 증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당시에 대출은 한 23억 정도를 받았으니까 거래 부대 비용을 포함한 매입 원가는 한 29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현금 6억 6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전 매도자분은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매각을 한 건가요? 이거? 매도인께서는 이제 평당 6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는데요. 매입 원가인 이제 35억 6천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매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매각가보다는 이제 높은 금액에서 매각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네. 공유자가 10명이었던 매물이었거든요. 예, 옛날에 한창 22년도, 21년도에 공유로 해서 매입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한두 명이 나 급해, 나 팔아야 돼 라고 하면은 원래 다른 공유자가 그걸 받아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네. 아니면 좀 싸게라도 던져야 되는 그런 네네, 거잖아요. 그런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매입 원가 수준으로 이제 매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분은 거의 손해겠는데요? 이제 보유 기간 동안에 한 이제 8천만 원 정도의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됐었고요. 이제 매각 시 뭐 중개 수수료와 이제 양도세 정도 이제 계산하면 거의 원가 수준의 매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것도 건물이 지하층의 공실인데 왜 지하가 공실이었을까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인께서 지하층 임차 문의는 많이 받으셨는데요. 네. 좀 업종을 골라서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공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나요? 보통 임대인들이 나 골라받아갖고 임대료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아니면 이 임차업종 난 싫어 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이 그런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저녁 시간에 가보면 되게 유동 인구가 많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이전 매도인분이 또 공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이제 의견이었던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매수인께서는 이제 상권 분위기에 맞는 이제 업종을 맞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제가 볼 때는 공투해서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내가 한 2, 3억씩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거의 본전 그냥 2, 3억 그냥 받고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신경 쓸 거대로 많고 이거는 조금 뼈아픈 실수인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또 네. 적절하게 잘 사신 것 같거든요. 만실시 수익률이 이제 4.3%가 가능하고 이제 현금 10억 정도로 이제 매입이 가능했던 2호선 역세권이면서 서울의 대류변 이면에 꼬마 빌딩이라는 가치만으로도 이제 소액대 투자자분들께는 가장 적합한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빌딩 투자라고 하는 게 1, 2년 만에 내가 이익을 얻고 나오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에서 5년간은 묵혀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자마자 보통 취등호수여갖고 한 4.6%가 손해보고 공채 할인 비용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라든지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들어간 게 많잖아요. 최소한 6%에서 7%가 손해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 2년 만에 6%, 7%가 예전 같은 경우는 1년 만에도 아니면 6개월 만에도 올라갔지만 지금 또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런 빌딩들을 매입을 할 때 공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공시됐을 때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너무 대비 없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냥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게 전 그렇습니다. 건물주 얘기고요. 사신 분은 제가 볼 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다음 건물 갈까요? 다음은 논현동 254-12번지 논현동 신축 빌딩입니다. 토지 면적은 78평이고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2025년 1월에 준공됐던 논현동의 이제 신축 빌딩이 매매가 113억, 평당가로는 1억 4,5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달이다 보니까 건물값 1,200만 원, 연면적 다 1,200만
200만 원 넣으면 토지 평당가는 한 1억 1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여기도 앞에 도로가 4m 도로라 도로가 좁긴 하는데 건물은 상당히 잘 졌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 건물들도 이제 큰 차들은 도로에서 이제 바로 건물에 진입할 때 주차가 한 번에 각도가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1조권 사선 제한을 받긴 했지만 용적률을 246%까지 채웠고 층수도 7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많은 임차 의향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매각을 위해서 공실 상태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이렇게 해갖고 통으로 임차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에 이 건물주는 원래 여기에 사옥을 쓰려고 건물을 이쁘게 네. 지었는데 갑자기 시장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못해서 팔게 되는 그런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통 임대하는 그 임대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인근에 현재 이제 임차가 들어가 있는 이제 임대 금액을 살펴봤는데 2023년에 이제 준공된 건물에서 1, 2분 거리의 신축 빌딩이 평당 14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2년 전에 신축된 건물이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1월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한 15만 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년 전이면 임대 시세가 높았을 때 아닌가요? 점점 올라갈 시장이었고 지금은 그하고 좀 다른 시장이다 보니까 그 금액보다 더 낮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어느 정도 예 금액 조정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매각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건물도 이제 지난달인 3월에 매각 사례라서 아직 이제 잔금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확한 실투 자금은 알 수 없는데요. 이제 한 매매가의 70% 정도를 이제 대출 받았을 것으로 가정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출 원금은 79억 정도이고요. 이제 거래 부대 비용을 더하면 매입 원가는 119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투 자금은 4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출을 70%가 아닌 80%까지 받았을 경우에 실투 자금은 28억 6천만 원 정도면 이제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임대보증금까지 들어온다면 실투 자금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 80% 금리가 4.2%일 때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매달 대출 이자는 3,164만 원 정도이고요. 전체 임대 수익은 평당 임대료를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1,300만 원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달 1,136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쁘지 않겠는데요, 건물은? 근데 이렇게 입찰을 맞출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긴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은 네. 1,000만 원 이하로 여기 4,300만 원에서 조금 소폭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수백만 원 정도의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총 3건, 오늘 가져오신 3건에 있는 건물들이 내가 돈 있었으면 사고 싶었다라고 예. 생각한 그런 건물들이에요. 네네. 특히 논현동 이제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 바로 맞은편에 삼성동인데 작년 여름에 신축 건물이 평당 1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 이 건물은 이제 건물가를 제외하면 평당 1억 4,500만 원 정도의 매각이 됐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평당 1,4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었네요. 작년 매각 사례 대비 평당 1,400만 원 정도 이제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후 몇 년간 쭉 보유하시다가 매각하신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가 상승분도 반영돼서 시세 차이 또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기에 물건들이 그렇게 다 나쁘진 않네요. 다 괜찮긴 한데 현금 10억, 20억, 30억 있으면 네. 이런 거를 매입할 수 있구나. 네. 요새 소액의 물건들이 많이 팔리니까. 네. 그래서 요번 매각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대별로 제가 매입 욕심이 났던 매물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현 차장님께서 이런 매각된 건물들보다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거 많잖아요. 손님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현금 보유액에 따라서 매입 가능한 자신 있게 추천 드릴 수 있는 매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꼬마 빌딩 투자를 희망하신다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현 차장님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블로그 통해서 네. 문의를 주면은 빠르게 대응을 해주신다고 예, 했잖아요. 바로 연락드립니다. 뭐 연락은 좀 오셨나요? 저번에 연락이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상담을 계속 해주시고 네. 좋은 물건 찾아주시면 네네. 그러면 소통을 계속 잘 하시는 거네요. 예,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2분기 끝나면 또 김경현 차장님께서 또 2분기 때 이게 좋았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겠네요. 예.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현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사례로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빌딩셀러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셀러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빌딩 셀러리 구독자가 5,000명이 넘으면 세미나를 돈 안 받고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 오픈 채팅방에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는데 언제 하냐, 그런 게시글이 좀 몇 개 올라와서 안 되겠다, 한번 무료 세미나를 열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빌딩 무료 세미나는 현재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19년간 강남에서 100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초급자용으로 우선은 준비를 했고요. 2025년 5월 16일 저녁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장소는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참가비는 무료고요. 선착순 15명에 한정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 2부로 강의는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제가 1시간 반 정도 무료 강의를 하고 30분은 이제 Q&A 시간으로 할 거고요.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 문의를 주시면 장소와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가 처음이신 분이나 서울 빌딩에 관심 있으신 분, 실전 사례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유료 강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1대1로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